자, 긴 시간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일단 개정된 통합과학으로 모의고사를 이제 고2 학생들이 보게 되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험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주요 문항을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고2는 이제 주요 문항이라든지 총평을 안 썼는데 개정 이후 첫 어떠한 모의고사 형태라서 조금 의미 있는 시험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2.5점짜리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그 측정이라든지 어림 또는 광센서, 센서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들이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읽으면서 해결이 된 것들이라서 그 문제들은 패스하고 2.5점 중에서 조금 헷갈리고 어려운 선지가 있을 것 같은 문항들만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9번입니다. 얘는 이제 물리랑 관련되어 있는 파트인데요. 전자기 유도에 대한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전자기 유도는 코일과 자석 사이에서 코일이 움직이거나 또는 자석이 움직이면서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 장치였죠. 자, 그래서 실험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자석이 움직여야 됩니다. 자, 자석의 속력이 V였을 때랑 그 다음에 자석의 속력이 기억이었을 때 전류의 세기를 비교해 봤더니 나가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가 어땠어요? 컸다란 소리는 속력이 기억이 몇 배여야 된다? 2배였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선지 가봅시다. 가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동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일정하냐? 아니요. 유도 전류가 생기려면요. 그쵸. 자기장이 어때야 돼요? 변해야 돼요. 움직이면서. 자, 그러니까 통과는 자기장이 일정한 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 이때 이 기억은 지금 유도 전류가 나에서 지금 2배가 됐기 때문에 속도도 몇 배여야 된다? 2배여야 돼서 기억일 때가 V보다는 컸어야겠죠. 그러니까 니은 선지는 맞는 선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가와 다를 비교하면 속도는 같으나 자석이 몇 배가 됐어요? 2배가 됐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아마도 나와 같이 2배의 유도 전류가 흘렀어야 되는데 니은이 더 전류의 세기가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선지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물리거든요. 자, 그린 가와 나와 같이 지구와 미지의 행성 X에서 운동하는 물체 A와 B의 위치를 1초 간격으로 나타내었다. A는 가만히 놓았고 B는 수평으로 던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에서 연직 방향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랫방향으로 가속도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아래쪽으로 보면 얘는 지금 1초 간격이거든요. 여기는 한 칸 증가했고 여기는 같은 시간 동안 여기 몇 칸 증가했어요? 3칸 증가했고 여기는 하나, 둘, 셋, 5칸 증가했죠. 여기는 한 칸, 똑같은 시간 동안 여기는 3칸, 여기는 5칸 증가한 상황이고요. 같은 시간 동안 B도 역시 한 칸, 연직 방향으로 여기 3칸, 여기 5칸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역시 연직 방향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가가 나에서 보다 크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가는 한 칸, 3칸, 5칸 몇씩 증가했어요 지금? 2씩 커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는 한 칸이요. 2분의 1칸. 그리고 여기는 몇 칸이에요? 그쵸, 1.5칸. 그리고 여기는 2.5칸 뭐 이런 식이 되거든요. 여기는 또 3.5칸 뭐 이런 식이 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얼마씩 증가하고 있어요? 1씩 증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직 방향으로의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B가 낙하하는 동안 B의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은 가와 나에서가 같냐? 잠깐만 수평 방향으로 한번 볼게요. 얘 지금 여기서 한 칸 갔고 요 지점에서 2칸 갔고 여기에서는 3칸 갔죠. 됐어요? 그럼 얘도 일단 한 칸 갔죠. 그 다음 여기서는
2칸 같고 여기서는 역시 3칸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량이 B는 수평 방향으로 지금 가와 나가 B의 수평 방향으로의 변화량이 지금 똑같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속력은 가와 나가 같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모두 맞아서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13번 같은 경우는 예시문항이랑 작년에 제시되었던 예시문항이랑 되게 비슷한 유형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보도록 할게요. 17번은 이제 지구과학 파트죠. 그린 가는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물순환의 일부를 나는 해수의 성층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혼합층과 수온약층. A가 뭐예요? 혼합층. B가 수온약층입니다. 수온약층의 경우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낮거든요. 온도가 낮은 녀석이 아래에 있어요. 온도가 낮은 녀석은 밀도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애가 아래에 있는 거랑 똑같아. 무거운 애가 아래에 있으니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뜨거운 애, 온도가 높은 애가 위에 있거든요. 얘는 밀도가 작아요. 온도가 높은 애들은 얘가 위에 있어. 자, 다시 말해서 가벼운 거는 위에 있고 무거운 거는 아래에 있으니 그쵸, 이게 역전될 확률이 거의 없겠죠. 뒤집힐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온약층은 뭐하다? 안정하다라고 할 수 있고, 안정하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와 물질의 교환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과정에서 에너지가 해양에서 대기로 이동한다. 기억은 해양에 있는 물이 대기의 수증기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물이 수증기로 되려면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흡수되어야 됩니다. 흡수. 그러니까 해양에서 대기로 이동되는 거 맞겠네요. 그 다음 B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B층에서는 수온약층이기 때문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 진술은 틀린 진술. 그 다음에 혼합층의 득계는 뭐와 관계 있어요? 얘는 바람의 세기와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혼합층의 세기가 두꺼운 거지, 이게 수증기가 응결이 된다고 해서 혼합층이 두꺼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혼합층의 두께와 비과정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디귿 진술은 틀려서 답은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몇 번을 볼 거냐면요.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은 생명과학입니다. 과산화수소의 분해 실험인데, 우리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과산화수소, 얘가 분해가 되게 되면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근데 A시험관에는 지금 증류수와 문제에서 B에만 감자 조각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감자 조각에는 뭐가 있죠? 카텔레이스라는 효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포가 발생한 겁니다. 이때 발생한 기포는 누구다? 산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B에서 발생한 기포는 산소이다. 맞는 진술, 이렇게 되겠죠. 우리 감자 조각에 있는 카텔레이스 효소 때문에 이게 눈에 드러나게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 거고요. 효소라고 하는 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는 B에서가 크다라고 하는 진술은 틀린 진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디귿인데 기포 발생이 완전히 끝났다는 소리는 과산화수소가 다 사용이 됐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과산화수소를 다시 넣게 되면, 그렇죠, 다시 기포 발생해요, 안 해요? 하겠죠. 어차피 감자 조각은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디귿은 3%의 과산화수소 15ml를 첨가하면 기포가 다시 발생한다는 진술은 맞는 진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갑시다. 자, 22번은 지구과학 파트입니다. 지금 지구온난화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같아요. 지금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에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냐라고 되어 있어. 그렇죠. 이산화탄소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진술. 나에서 A 값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 변한다. 그렇죠. 왜냐면 온실기체가 많아지면 대기 중에 흡수되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 변하는 거 맞는 진술, 이렇게 됩니다. 디귿의 별표. 디귿은 지금 2023년이랑 2029년이랑
1990년이라 2023년이 훨씬 더 이산화탄소 양이 많겠죠. 그러니까 대기로 흡수되는 에너지가 많아. 그러니까 다시 지표로 떨어지는 애도 많아 안 많아? 많아지면서 지표로 흡수되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다시 또 지구 복사 에너지가 또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지구 온난화, 온실효과가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많아지니까 다시 지표로 흡수되는 에너지도 많아서 다시 방출되는 에너지도 많고, 그러면서 다시 또 지표로 흡수되는 에너지도 많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B의 값은 지구에서 다시 나가는 에너지도 역시 23년이 클 것이다 라는 디귿선지는 맞는 선지, 이렇게 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갈게요. 자, 이건 물리 파트로 충돌과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네요. 자, 질량은 A와 B가 지금 M으로 같다라고 했고요. 자, A의 운동량의 크기는 MV냐? 얘가 처음에 MV였다가 뭐 됐어요? 정지했습니다. 정지해 있어. 그럼 0이 됐다는 소리죠. 0. 자, 그러니까 MV였다가 0이 됐으니 변화량의 크기는 MV다. 맞는 진술이 이렇게 됩니다. 자, 니은은요. 자, B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1번과 2번에서보다 1번에서 크냐? 자, 봐봐요. 어차피 B의 속력은 V였다가 0에서 V로 된 거, 또는 V였다가 0에서 된 거, 변화량은, 속도의 변화량은 어떤 거예요? 같고, 똑같은 B니까 질량 변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은 MV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에서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근데 평균 힘이에요. 평균 힘은 우리 지금 MV를, 충격량이 MV인데 얘는 시간이 몇 대 몇이에요? 얘는 시간이 1만큼 걸린 거고 1 곱하기 F. 얘는 MV인데 시간이 지금 몇 초예요? 2 곱하기 F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크면 클수록 F의 크기는 오히려 어때요? 작겠죠. 그러니까 1에서가 2에서보다 큰다라는 거는 맞는 진술로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24번 갑시다. 제가 봤을 때는 24번이 가장 어려웠던 문항 같습니다. 여기 볼게요. 그림은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을 표는 일부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을 나타낸 것이다. 니은에서 사이토신, 여기 잘 읽어야 됩니다. 요 니은에서는 사이토신의 수와 구아닌의 수의 합이 디귿에서의 사이토신과 구아닌의 수의 합의 2배이고 가와 나는 A부터 D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일단은 단백질이 B가 합성됐습니다. B가 합성되려면 코돈이 누가 필요해요? 여기에 C, GG가 필요하죠. 코돈이 C, GG란 소리는 이거의 상보적인 DNA는 GCC여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쵸? GCC. 아, 그러니까 얘가 바로 밑에 있는 게 얘가 지금 주연가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의 상보적인 요 부분이 이제 니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RNA니까 T 대신 U로 바뀐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얘가 아마 아모가닥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놓고서 기억의 염기서열을 묶어 있거든요. 기억은 봤더니 아미노산이 누가 합성됐어요? D가 합성됐어요. 그러면 UCA,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고, 그쵸? 그 다음에 U니까 DNA에서 U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T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UCA냐? 이거 틀렸죠. DNA인데 기억은. 그 다음에 가는 A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가를 볼게요. 가를 보니까 이게 아무가나니까 CGG 이렇게 되고, 얘는 AC, T 대신 RNA는 U가 있어야 되죠. ACU니까 오케이. 여기는 니은은 A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가는 A다. 맞는 진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요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니은은 여기까지 해당되거든요. 여기가 아모가다라고 했으니
우리 여기까지 해당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C와 G의 합이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C와 G가 여기서 4개니까 여기가 2배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이 2배라고 했기 때문에 C와 G의 합이 2개여야 되거든요. C와 G가 2개인 거 골라보면 얘가 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는 C 이렇게 되고, U 대신 여기 뭐가 있어요? T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G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다시 디귿에는 C, U, G 이렇게 들어가고, T 대신 여기 U가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이게 디귿에 있는 염기 서열이 될 것입니다. 코돈에. 자, 디귿에서 구한인의 수는 유라실의 수와 같냐? 구한인 몇 개예요? 하나죠. 근데 여기서 유라실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러니까 같지 않네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갈게요. 이거는 이제 중화반응인데 얘도 좀 어려웠던 문제 같습니다. 24, 25번이 가장 어려웠던 문제 같고요. 일단은 볼게요. 얘가 노란색이란 소리는 모든 이온의 수의 합이 몇 개래요? 5개래요. 그럼 얘가 노란색이란 소리는 얘가 액성이 뭐다? 산성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염산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ON이랑 모든 이온 섞었을 때 모든 이온 수는요, 양이 많은 녀석에 섞이기 전 전체 이온 수와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염산 25 이 밀리리터에 H와 Cl이 지금 5N개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몇 개 있는 거예요? 15ml니까 이게 몇 대 몇이에요? 5대 3이니까 여기는 얘가 지금 HCl이 3N개 있는 상황이에요. HCl이. 그런데 일단 여기 보면 얘가 파란색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다? 염기성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가 15ml 염기성이면 20ml에도 뭐예요? 그렇죠. NaOH가 훨씬 더 2배로 많으니까 여기도 뭐예요? 염기성이 돼서 얘는 뭐다? 파란색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소리고, 이 12N이라는 소리는 양이 많은 요 NaOH에 섞이기 전 전체 이온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30ml에 12개니까 15ml는 이거의 절반이 몇 개 있다? 6N개 있고, 요거 그대로 따라가서 X는 6N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기억은 파란색이다. 오케이, 맞는 진술. X는 5가 아니라 몇이라고 했죠? 6이라고 했습니다. 디귿의 별표. 혼합용액의 최고 온도는요. 어차피 전체 부피는 똑같거든요. 모두 다 얘 30ml, 30ml. 가와 나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얘와 얘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전체 부피는 똑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생성된 물 분자 수를 한번 살펴보자 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지금 얘가 15ml에 6N이면 5ml에는 몇 N이요? 2N개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지금 HCl이 5N개 있는 거고 NaOH가 2N개 있는 거예요. 그럼 물 몇 개 생겨요? 얘에 따라가죠. 2N개 생겼습니다. 근데 다는 보니까요, HCl이 3N개 있고 NaOH가 6N개 있으니, 그죠? 누가 한개 반응물? HCl이 한개 반응물이라서 물이 3N개 생깁니다. 그럼 결국 물은 가와 나 중 어디서 많이 생겼어요? 나에서가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혼합용액의 최고 온도는 나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이제 수능 연습을 해 봤을 텐데요. 아마도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라서 기억이 거의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한 주요 문항들은 한 번씩 복습을 해 두는 걸 권해드리니 다시 한번 복습해 두길 바라겠습니다.